조선의 사실록입니다. 자, 오늘 얘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 사랑 얘기. 예, 저랑은 좀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하루하루 해가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이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기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이었어요. 자, 이 나그네 두 명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남자의 행색이었대. 한 명은 젊었고 한 명은 좀 이렇게 중년 정도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 남자가 굉장히 이쁘게 생긴 남자였대요. 와우, 나 닮았나? 아닌데. 예, 몸매도 호리호리하고 진짜로 되게 스키니한 남자였대. 되게 비리비리하고 누가 봐도 샌님 같은, 툭 치면 부러질 것 같구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중년 남자는 또 몸집이 이렇게 좀 둥실둥실하고 뭐 얼굴이야 뭐 그저 그런 뭐 평범남이다. 예, 그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한양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야. 충청북도까지 되게 많이 왔잖아요. 며칠을 걸었겠어. 힘든 거야.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막 근데 해가 또 산에서 밤이 막 오니까 깜깜해지고 빨리 잘 때가 필요하잖아. 근데 힘이 들고 일단은 앉아서 쉬자부터 얘기가 된 거야. 잠시 쉬어가지요. 힘이 붙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실까요? 막 계속 둘이서 이렇게 큰 나무 아래에서 등을 나무에다 이렇게 딱 등 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때 마침 한 젊은 나무꾼이 나무를 지고 이렇게 가다가 나그네 두 명이 처음 보니까 이 산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뭐 자기도 가다가 잠깐 중간에 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 옆에 잠깐 이렇게 걸터 앉아갖고 같이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훑어보는데 뭔가 어색한 거야. 이 두 명이 뭔가 그러니까 둘이 친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서먹하지도 않은데 뭔가 나그네라 하기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산을 안 타본 사람들이야.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어디서 왔냐, 누구냐, 어디를 가는 길이냐 이 밤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장한 그 스키니한 남자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는 중년 사내가 나서면서 이런다. 먼 길 가는 중인데 우리 너무 지쳐서 쉬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무꾼은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걱정되는 거야. 걱정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을이 있는 데까지 가면 한참 더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막 짐도 무겁고 이러니까 애들이 힘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야수들이. 그러니까 권유를 하죠.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는 게 어떻사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이지만 뭐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고 그러니까 반갑죠. 당연히 듣던 중 반갑죠. 그래가지고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둘이 뒤따라 가고 있어서 나무꾼 뒤를 뒤따라 가는데 근데도 뭔가 이렇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처음 본 사이인데 두 명이나 집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이 완전히 못 사는 집인 거야. 완전 초가집 있잖아. 산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짜로 마을이 아니고요. 그냥 산 안에 그냥 집 하나 있는 거야. 초가집 하나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혼자 사는 남자야 여기서. 그리고 희한하니까 이 두 남자들이는 나그네들은 이 사람이 귀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내가 귀신에 홀리고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했대. 근데 어쩔 수 없어. 몸이 너무 힘들었어. 빨리 자야 돼 우리.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짐 풀고 이제 다리 주물르고 막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나무꾼이 음식을 해온 거야. 저녁 식사 뭐 하고 자라고. 음식도 너무 잘하고 혼자 사는 남자인데 의외로 방도 너무 깨끗해. 와, 깔끔한 남자인 거죠. 음식도 너무 잘하고 맛있고 행동도 정갈하고 막 나무꾼이 예의도 바르고 점잖고 이러니까 이 두 남자가 이 나무꾼을 막 믿게 됩니다. 신뢰하면서 안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룻밤을 묵었지.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자 중년의 그 남자 사내가 갑자기 짐을 이렇게 이거 알죠? 이렇게 조선시대 여기서 막 꺼내는 거 이렇게 막 꺼내서 이거 나무꾼한테 신세 졌다고 뭘 주는데 금덩인 거야 이게. 와, 금덩이를 준 거예요. 아니 이게 보답이래. 하룻밤 신세를 지는 나무꾼이 깜짝 놀랐죠. 무슨 나그네들이 금덩이를 갖고 다니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뭔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막 보자 이 중년 남성이 다시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궁궐에 있던 사람들인데 급히 피해야 될 사정이 있어가지고 먼 길을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만 알고 있고 금부치는 당분간 팔지 말아라. 왜? 이걸 팔면은 소문나서 역추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좀 나중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어때요? 뭐지? 뭐야? 국정원인가? 막 이런 얘기 듣고 생각하고 막 이 사람들이 무슨 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피신을 하는 건가? 더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며칠 더 묵고 가라, 더 있다 가라 라면서 막 붙잡기로 합니다. 자, 근데 나그네들이 귀가 얇았어. 나무꾼이 여러모로 봐도 뭐 흠잡을 데가 없고 전날 먹은 밥이 또 맛있었기도 했고요. 주변에 이대로 마을까지 가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도 있을 거고 눈치가 보이니까 며칠 더 묵고 가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이틀 정도만 있기로 했는데 너무 친해진 거야, 이 셋이서. 막 산에 같이 나무도 하러 가고 막 밥도 같이 해먹고 너무 친해진 거야, 셋이.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며칠을 그렇게 살았대요. 하지만 이 감추고 사는 거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다 말한 게 아니야,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무꾼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명이 나그네가 여자였던 거예요. 도망치는 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하고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둘이랑, 처음 보는 여자 둘이랑 며칠을 같이 살았던 거야, 한 방에서. 너무 깜짝 놀랐지. 자, 그러면서 이제 슬림한 그 선비가 나그네가 가서 이렇게 딱 벗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하면서 이쁘네? 이쁜 거야. 이쁘네. 마음씨도 좋고. 둘이 좋아하게 됩니다. 이미 며칠 살았잖아. 이 날씬한 그 여자도 나무꾼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며칠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나무 하는 거 보니까 막 이두근 장난 아니고 막 등 근육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홀린 거지, 서로.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망가다 말고 피신 가다 말고 결혼을 하게 돼요. 자, 나무꾼은 이 어여쁜 여인네를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기뻐. 산에서 나무나 하던 총각이. 하지만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았어요. 집이 어디고 네 집 딸인지도 모르겠고 이 같이 있는 여자는 누구야?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또 며칠 있다 또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요, 나무꾼이.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그래도 꼭 알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의 부모님들은 누구시며 어디에 계시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줍니다. 이 나무꾼은 이 얘기를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이 여자가 사실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 들었다는 그 중년의 그 사람은요, 공주의 유모였던 거야. 나무꾼이 놀라야지.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자기는 그냥 산속에서 나무나 해다 파는 앤데 어느 날 공주랑 결혼했어. 조선의 공주랑 결혼했다고. 게이득? 공주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동안 남장을 하면서 이곳까지 피신을 오게 되는지 남편이 된 나무꾼에게 자세한 얘기를 싹 들려줘 버리게 됩니다. 이 공주는 이름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 실록에도 안 나와요. 근데 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 첫째 딸은 아닌 것 같고 한 둘째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 역사학자들이. 아무튼 뭐 이 공주는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했대요. 똘똘하잖아. 벌써 이것 봐봐. 아버지가 근데 폭군이잖아. 아빠를 걱정하는 거야, 이 나이에. 초딩 정도 되는 여자애가. 자, 세조가 또 좀 폭군이냐고 염려스러움을 막 아뢰는 거죠, 아침마다. 아바마마,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듯 하옵니다. 훗날 죗값이 두렵사오니 고정하시옵소서. 이런 말을 맨날 하는 거야. 맨날 아빠한테, 세조한테. 그러니까 세조는 이쁜 딸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죠. 남의 말을 안 듣는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어린애가 뭘 아냐면서 막 자기 딸을 윽박지르고, 뭐 아무리 귀여운 딸이지만 계속 자기를 나무라자 슬슬 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으려 했어요. 여차하면은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세조는 딸이라고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강릉에 당시에 청령포의 유배지로 갔었던 그 조카의 단종을요, 결국 죽입니다. 단종을 죽이고 단종의 어머니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유골을 꺼내가지고 강물에 버리기도 했어요, 세조가. 이걸 딸이 봤으니 관계가 더 험악해지지. 딸은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데. 자, 이때 자기 남편 세조, 남편의 승질머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전 정희왕후는요, 이러다 내 딸 죽겠다. 그래가지고 황급히 유모를 불러서 공주를 몰래 데리고 궁궐을 빠져나가라. 그래서 도망가라.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우리 딸을 보살펴달라. 이런 말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날로 바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충북까지 와가지고 이제 산속을 헤매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 나무꾼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지아비로 모시기로 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나무꾼은.
구구절절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 나무꾼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무꾼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번에는 공주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어. 왜? 알고 보니까 이 나무꾼은요, 김종서의 손자였어요.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김종서의 손자였던 거야, 이 사람은. 수양대군이랑 김종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였고요. 김종서의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나무꾼이야. 오늘 얘기하는 손자 한 명만 남았던 거예요. 한명회가 이 손자까지 죽여야 된다라고 수양대군에게 얘기했는데 수양대군의 마지막 그거였어. 양심. 그래서 걔는 그냥 살려주자. 이렇게 해서 살렸던 게 이제 도망치면서 혼자 나무를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던 도중에 자기 원수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원수의 자손끼리 부부가 된 거예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그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 아실 거예요. 보신 적 있나요? 그 드라마인데 캡처 사진이죠. 이 오늘의 이야기가 소재로 돼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때? 서로 간에 과거에 대한 얘기를 서로 다 했지. 자기 과거를 다 밝혔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미 이거 흘러간 얘기고 지나간 일이고 선대의 원수를 우리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지 않냐 하면서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잘 살자 하고 자식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화목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모가 좀 외롭지 않았을까? 둘이 짝은 됐는데 유모는 마을에서 누구 만나나? 아무튼 근데 나중에 이 부부가 나중에 더 좋은 일도 생겨요. 세조가 공주 아빠죠. 세조가 나중에 말년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이걸 고치러 둘이 살고 있던 속리산에 옵니다. 여기 유명한 이제 의원이 한 명 있다. 용하다. 그래서 침 맞으러 온 거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고 있는데 길가 이제 가마 타고 이렇게 막 가겠죠.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길가에 애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 나 어릴 때도 생각나고 세조가 자기 어릴 때 생각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세조랑 자기랑 너무 똑 닮은 거야. 세조가 보기에. 웬 꼬맹이가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그 깜짝 놀라가지고 가마를 세우고 애를 보러 갑니다. 가까이 보러. 이렇게 가마에 내렸어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기하니까. 근데 이 앞에 있는 집에서 웬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지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이거 누가 우는 소리냐라고 세조가 물어보니까 이 애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우는 거예요, 임금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우냐. 그러니까 애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까부터 임금님이 오는 가마를 보고 울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세조가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애들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 집안에서 세조의 딸이 버선발로 달려와서 엎어지면서 아빠의 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거,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지. 세조는 자기 딸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동안에 막 얘기를 막 했겠지. 어떻게 살았니, 뭐 먹고 살았니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애가 있는 걸 보니까 결혼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남편은 어딨니 얘야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을 잘 못해 딸이. 막 우물쭈물 하다가 제가 사실 김종서 대감의 손자를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바마마가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몸을 숨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세조가 한숨을 쉽니다. 왜 한숨을 쉬냐면요, 자기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후회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사위한테도 잘못했고 자기 할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사위 할아버지를 이제 딸한테도 못하게 해서 막 내쫓고 막 그랬으니 그 후회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를 불러갖고 우리 지난날 잊고 우리 잘 살자 그래가지고 한양으로 부릅니다. 이 부부를 한양에 궁궐로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부부는 궁궐에서 살지는 않고요, 빠져나와서 따로 둘이만 살았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원수의 자식끼리 완전 거의 그거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그 느낌인 것 같아. 이게 조선시대도 있네.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렇게 비슷한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그죠? 되게 재밌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